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요.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던지는 활어 내던지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요. 이 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졌는데 경남 어류 양식협회 대표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던지기 퍼포먼스를 했는지 그 배경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본산 활어 수입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이죠. 이거는 사실 농업 쪽에도 옛날에 비슷한 구도가 있었던 거죠. 농민들이 수입산 농산물의 폭이 넓어지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시위를 하면서 농민들이 뭐 감자를 던진다거나 쌀을 던진다거나 이런 적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양식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일본산 그 활어를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산 활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 이제 본인들의 분노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기획이 됐겠지만은 이 동물에 대한 이런 학대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입건이 되는 검찰에 송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동물 해방 물결이라는 동물 보호 단체가 이 퍼포먼스를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인데 저희가 동물보호법 그 동물의 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을 동물로 정의를 하는 것인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어류,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어류도 동물에 포함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근데 어류가 이 모든 어류가 동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동물은 무엇일까? 그것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어류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서 식용 목적은 제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양식업체가 그 활어를 키울 때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데 경찰이 이번 이 활어 던지기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야, 이거 되게 재밌네요. 진짜 지금 보니까. 예. 활어, 활어, 예. 그렇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죠. 네.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호에서 보면은 그 어류가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미리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예. 식용 목적은 제외한다.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쟁점이 네,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얼핏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길바닥에 던진 것은 당연히 식용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한 거고 예. 경찰에서도 저렇게 길바닥에 던진 거는 네. 이거 뭐 횟감으로 이렇게 회를 뜬다라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렇죠. 식용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시위를 하신 예. 이 경남 어류 양식협회 분들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아마 조사 받으실 텐데 네, 네. 아마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주장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은 형사 사건이고 예. 그럼 형사 재판에서는 어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예. 증거재판주의에서 그 증거재판주의가 하나는 어떤 그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는 예, 예, 게 첫 예. 번째고 예.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네네네.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저기에서 그런 식용 목적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범죄가 성립하는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 네. 어류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예. 식용 목적은 제외된다. 그러면 저걸 그대로 좁게 해석하면 예.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법은 엄격한 증명이고 좁게 해석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류를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식용 목적이었던 그런 물고기가 바닥에 던지는 순간 식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이것은 오히려 저 조항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예. 따라서 저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냥 어류를 놓고 봤을 때 식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물고기면 예. 일단은 그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아마 변호인은 주장을 할 것이고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아마 재판부도 고심을 아주 깊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제가 만약에 판사면 대단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 결정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처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활어를 이렇게 내던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까지 가능한 거예요? 일단 법정형은 지금 보면은 징역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라고 예, 예.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사회 통념, 어떤 국민의 법감정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로 그 법정 최고형이 무슨 징역 3년 이렇게 선고될 가능성은 아마도 없어 보이고요. 예, 예. 이제 뭐 벌금형이나 아니면 이제 징역형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아마도 이제 벌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그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어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법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지만 예. 동물보호법의 취지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까지는 어떤 동물은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그 민법의 기본 태도였거든요. 예. 동물은 어떤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법에 의하면. 근데 유럽의 그런 프랑스나 이런 선진 국가 같은 경우는 동물도 권리가 있고 예. 특히 그런 동물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네. 그러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동물의 기본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게 선진국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이고 예. 우리도 지금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저와 같은 행위는 이번에 저게 실제로 처벌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예.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좀 존중해서 저런 일이 없어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산 활어가 이제 수입되고 증가되면서 이제 참돔 방어 어민들이 실제 도산 위기에 모르니까 오죽하면 이제 저렇겠는가? 라는 생각도 가능할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행여나 이제 어떤 분들이 동물보호법이 어류까지 보호하는가, 그건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두 종류, 문어, 낙지 빠져 있고 갑각류, 예, 예. 가재, 게 이런 거 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 뭐 랍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거기는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어류를 식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일본산 활어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애초에 일본산 활어를 요리할 생각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건 식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겠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을 어차피 잡아먹는 동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동물의 권리, 뭐 복지 이런 것들 인정할 거냐는 뭐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명백하게 할 필요가 없는 행위들이 분명히 우리 상식선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번에 고발을 했는데 동물보호단체들도 그 단체의 상당수 분들은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동물보호단체 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환경주의 쪽하고 이어져 있는데 예, 예. 환경주의 입장에서는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오염의 우려가 있는 일본산 어류의 수입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양식협회라든지 그 이해관계자분들도 좀 그런 정서들을 같이 이해가면서 그리고 좀 지나치고 필요 없는 행동을 또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은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작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닌 쉽지 않은 주제를 저희가 두 번째로 다뤄봤네요.